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종목들에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함께 이어갈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지수가 2080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73까지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다시금 2080포인트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099까지도 갔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1175억 원의 순매수인데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사고 투시는 17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들은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펀드 환매가 나오는 물량들을 투신 쪽에서 지금 소화하느라고 매도가 잡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개인은 1317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또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51입니다. 650선 위에서 코스닥도 움직이는데 양시장이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보시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잠시 조정받다가 다시금 올라왔고 한 번 더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금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 동일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만 매수해 줍니다. 506억 원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팔고 투신 연기금은 사주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1188원 20전에 거래되면서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첫 환율의 상승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각 특징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LG이노텍, 헬릭스미스, HLB생명과학, GMP, 마지막으로 셈코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HLB생명과학부터 만나봅니다. HLB와 엘리바의 합병 추진 소식에 HLB생명과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27% 이상 올랐습니다. 17,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18,200원입니다. HLB생명과학이 HLB와 엘리바의 합병에 동의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에 따라 HLB생명과학은 보유 중인 엘리바 주식 전량을 HLB에 교부하게 되는데요. 합병 결과로 확보되는 자금은 리보세라님의 미국 NDA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서의 신약 허가 및 상용화 준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한편 헬릭스미스는 골드만삭스 리포트의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4% 이상 빠졌습니다. 98,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최저가는 87,400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서 헬릭스미스의 임상 성공 확률을 기존 60%에서 22%로 변경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신약 후보 물질 임상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관측됐다고 밝혔는데요. 헬릭스미스가 개발 중인 엔진시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동시에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엔 섹터를 바꿔보겠습니다. 셈코가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 발표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8.61% 상승한 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9,510원입니다. 국토부는 플라잉카 상용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전용 도로 확보와 자동 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는 가운데 플라잉카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수직 이착륙 시스템이 꼽히고 있는데요. 샘코는 2017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매핍용 무인 항공기를 개발해 시장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플라잉카의 핵심 기술로 꼽히면서 샘코의 주가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현재 전날 대비 4.29% 오른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12만 3,000원입니다. LG이노텍이 내년 하반기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상용화해 차세대 차량용 통신 부품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와 차량 부품사 대상의 프로모션 활동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통신 모듈은 이동통신 기술로 차량과 기지국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부품을 말합니다. LG이노텍은 최초로 퀄컴 칩을 사용한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GMP가 중국의 킹킹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6%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9,12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9,280원입니다. GMP는 자회사인 VT 코스메틱과의 합병을 마무리하고 VT GMP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합니다. 중국 내 화장품 유통 전문 기업인 킹킹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중국 시장 확대 전략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킹킹그룹은 VT GMP의 중국 시장 판매사는 물론 VT GMP에 대한 직접 지분 취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함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070대 후반에서 지금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본격적인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시작에 따른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들이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굉장히 평가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분위기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LG전자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선 전방 IT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관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미국이 좀 유예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구매로 좀 화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안도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징적인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도 역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시장은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까지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주도 좀 찾아봤는데요. 예. 이제 LG이노텍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주가 상승 사이클에 대한 시장에서 굉장히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 역시 트리플 카메라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 수익성 향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내년과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에서의
예상 상승폭이 분기마다 또 월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3D 센싱 모드 모멘텀, 또 아이폰 11번째 시리즈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LG 이노텍의 최근 9개월간의 주가를 보더라도 거의 140%가 상승하면서 어떤 대형주 중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5G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는 내년부터도 자리 잡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작년에 주가의 부침이 컸었는데 이제 시장은 좀 긍정적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은 LG전자의 호실적과 맞물리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가는 12만 1,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는 13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식 대표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탑 엔지니어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LED, LCD 이제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고 있는 장비 업체이지만 현재 주가 위치가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시장의 하락과 함께 조금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항 자리인 8,820원짜리의 저항을 막고 약간 음봉 도직격 캔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8,820원이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9,200원 내지는 만원대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대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서 8,620원을 이탈시킨다면 다시금 또 기간 조정 횡보격 흐름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8,620원을 기점으로 조금 리스크 대응을 일정 부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62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다가 상승력이 나오면 9,200원, 9,700원, 1,200원 저항력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2,000억입니다. 2,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 대략 한 30-40% 정도는 더 상승력이 나와줘야 적정 주가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한 20-30% 정도 포지션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언급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종목이죠. 원래는 이제 두 번째 롯데쇼핑을 언급드렸었는데 네. 롯데쇼핑이 상승력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최종 판결이 내일이죠. 내일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의 오너 리스크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서 이제 완전히 탈피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세 나오니까 12만 원대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하신 분들 그대로 잘 끌고 가시고, 만약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평단의 절반 회수하셔서 다시금 저가로 평단을 낮출 준비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심리적 부담도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롯데쇼핑은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본 종목이었습니다. 과거 28,650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본 종목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발 사드 여파로 인해서 현대차 또 실적도 중국 쪽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자 같이 좀 영업이익이 상당히 급감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2019년부터 다시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올라섰지만 그래도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위아의 순자산 가치가 3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만 원대는 얼마나 저평가였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만 원대 완전히 노래를 부르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현대차에서 무엇을 개발하려고 합니까? 바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플라잉카 이슈가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셀, 셈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는데 이 현대위아가 대형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이 플라잉카 쪽하고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착륙장치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항공부품 제작 업체로서 TOC 그리고 AOC, KUH 그리고 KT1 그리고 F4, F5, F16 이런 착륙 장치들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에서 플라잉카를 만들게 된다면 그 관련 부품을 현대위아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에 속해 있고 그리고 변속기 제품 관련으로 등속 조인트 제품에 있어서는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시장의 선두 업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항공기 한마디로 플라잉카 쪽하고도 엮여 있고 실적도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은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한 7만 6천 원 정도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3만 9천 원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5천 원인데 이 4만 5천 원부터 3만 9천 원대까지 이하로 조금씩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을 크게 처음에는 비중을 약하게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신다면 뭐 짧게라도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돼지열병 관련으로 인해서 대체제로 상승이 나왔던 시푸드 업체였죠. 근데 다른 시푸드 계열 쪽 종목들보다 상승력이 좀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오고 좀 눌렸는데 오늘 지금 지속적으로 5,350원대 지지를 받고 계속 거의 짧은 캔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살짝 들고 일어나는 흐름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특히 돼지열병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좀 밀렸죠. 그 흐름에 맞춰서 사조 시푸드도 살짝 들고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를 크게 신경 안 쓰고 접근을 해도 되는 게 뭐냐면 매년 영업 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런 성장하는 기업이 순자산 가치 2,244억보다 시가총액이 94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5,400원 이하로 평균 가격을 낮춰가면서 모아가신다면 절대 중장기적으로 손실날 확률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 시푸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 5,400원대 이하로 한 5,130원대까지 조정력을 고려해서 좀 분할로 평단을 낮춰서 모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짧게라도 6,000원대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사조 시푸드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이청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유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송풍기, 대기장치에 들어가는 기체 펌프와 터보 제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송풍기 부분은 현재 자동차, 항공기, 에너지 부분의 부품과 장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규 사업 부분으로 자동차용 공기 압축기에 수소 연료 전지를 4년간의 연구 과정 끝에 상용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이어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해당 섹터의 종목들이 대다수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 협력, 즉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선포하여 에너지 부문에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자본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수소차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 대다수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실적의 측면에서 개선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비록 소폭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동사는 8월 초였죠. 8월 초에 주가가 한 차례 밀린 이후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당시 저가 수준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이 해당 종목만 나온 게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악재만 있지 않다면 저는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하시되 목표 가격을 6,350원, 손절 가격을 3,960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D생명공학입니다. 동사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는 물론이고 마스크팩 등을 기반으로 한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헬스케어 사업 부문으로의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동사의 주가 움직임에 한 차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동사에 대한 매우 좋은 호재거리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이 탈모 완화 원료 특허 등록이라는 부분. 그래서 추후 탈모 시장에 진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우수 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발이 되었고 이에 따라 2년간 약 22억 원 수준의 연구비를 수주한 후 이를 탈모 방지 기능성 화장품과 마스크팩 등의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취득이라고 하는 성과가 한 번에 고작 단 하루 만에 어찌 보면 동사의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 개선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거래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갭 상승이 매우 크게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단기간에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해당 사업부에서의 성과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클 거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유입될 현금은 또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보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동사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 우선은 갭 상승이 20%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크게 이탈반하지 않는다면 동사의 주가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목적 가격은 역시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 만큼
목표 가격을 8,250원, 손절 가격은 6,91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퍼비스TNC입니다. 동사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 어도비 시스템 교육용 총판입니다.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교육행정기관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디모아는 기존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공급, 국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도비 시스템과 가상현실 컨텐츠 그리고 PTC 등을 공급하고 있죠. 이 중 어도비는 2013년 3월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내 기업용 시장과 교육용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전국 25만여 개의 중소기업과 400개 수준의 대학교, 12,000개의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디모아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기업용 총판 중 하나로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국 1,000개 수준의 단체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2%나 증가하였고 매출액 또한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주주부를 의미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은 300%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 그리고 거래량이 한 번 더 튀어준다면 그때는 단기간의 급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845원, 손절 가격은 1,45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씩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들어갑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이었어요, 박 대표님. 네. 어땠습니까? 흐름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네, 아직까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8,62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서 9,200원이든 9,700원이든 1,200원이든 한번 단계적인 상승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620원이 이탈되지 않고 내일 시장 흐름에 대략 한 8,820원을 돌파한다면 그대로 이제 시세가 또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니까요. 일단 내일 시세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현대위아입니다. 오랜만에 대형주를 단기적으로 보자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플라잉카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플라잉카 지금 소형주들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sem코나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베셀이나 셈코. 근데 이런 이제 대형주들도 일정 부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위아를 들고 나왔고 현대위아가 또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2019년 들어서 실적도 크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현대위아 같은 경우 목표가가 76,000원, 손절가 39,000원. 지금 현재 이 45,000원 단일가에서 그냥 확 사들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분할로 내려오는 걸 감안해서 조금씩 시일을 두고 모아가신다면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본부장과 연결합니다. 풍강 저희가 들어봤는데 풍강 어땠습니까? 추천하고 나서 소폭 약세를 보이다가 이틀 정도 있다가 10%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큰 수익은 드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매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고점 추세선이 있는데 이 선을 정확하게 밟고 그래서 크게 이 구간에서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풍강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오늘 장이 마감되기 전에 가급적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익을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풍강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들어가도 괜찮다. 한 번 더 진입 시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풍강과 더불어서 그럼 볼까요? 네, 오늘은 SD생명공학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단기적으로도 조금 전에 한번 봐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유가 10월 11일에 갭 상승이 너무나 크게 나왔고 또 이 추세가 이어질 만한 호재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갭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당일 있었던 갭을 메우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결코 고작 3일 만에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변동성이 결코 크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매수세, 당시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보유를 하는 경향이나 그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D생명공학을 오늘 장이 마감되는 시점 혹은 금일 종가의 가급적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8,25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건데 이 가격이 정확하게 바로 위죠.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241선이 놓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 10%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되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6,91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D생명공학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시장의 특징주는 뭡니까? 저는 이제 벳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카 관련이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벳셀 같은 경우 이제 LCD, OLED 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갑자기 플라잉카 관련 이슈랑 엮이면서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유무인 겸용 그리고 분산 추진, 수직 이착륙 1인승급 비행 시제기 시스템이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부각을 받은 것 같고 또 이쪽으로도 국책 과제를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슈화시켜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상 보면은 4,100원 내지는 4,600원 정도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벳셀을 보유하신 분 그리고 또는 물려 계신 분들은 4,160원이나 4,600원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셨다가 올라오면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 벳셀을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점만 좀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신규로 따라잡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 수요일 시장의 특징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장 초반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던 IT캐스트입니다. 우선은 이 종목이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휴맥스로 최대 주주를 변경했다라고 하는 소식에 따라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기존 주주보다 휴맥스라고 하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변경되었던 점, 거기에 대해 매우 환호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권의 많은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휴맥스라고 하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도 주가 움직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캐스트 지금부터의 흐름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현 시점에서 혹시나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가급적 종가에 한 번 정도 들어가시되 수익률을 매우 짧게 잡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한번 투자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LT캐스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1977번님 LG 디스플레이 18,300원에 비중 40%입니다. 좀 고가에 사신 거죠. 사실 때까지만 해도 고가라고 생각 안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저점을 좀 충분히 준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가
2020년 중반 이후로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후를 바라보시면서 한 대략 기간을 한 3년 정도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권 이상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중장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한 23,000원대까지는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3,000원 바라보시고, 이 상태로 만약에 주가가 더 밀린다 그러면 12,000원 이하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크게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23,000원까지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고요. 1566번님의 차 바이오텍 이어갑니다. 21,000원의 비중 30%. 전망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에 따른 손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유 의견을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지금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사업 보고서예요. 올해 반기가 아니라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이 되었고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올 초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업 보고서 관련된 평가에서 부적절 의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3월을 고점으로 올 8월을 저점으로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주가 반등이 소폭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이슈는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할 때까지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그때 가서 만약 해당 종목이 사업 보고서 감사 결과가 적정이 나온다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때도 부적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차 바이오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6996번님의 머큐리입니다. 11,200원에 비중 30%. 박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머큐리는 일단 광케이블과 그리고 AP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 장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부각받은 건 아니고 좀 일정 부분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600원짜리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 좀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1,600원을 손절로 잡고 홀딩을 유지하시되 1,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12,2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 13,500원짜리까지 보면서 매도 관점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큐리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0번님의 솔리드고요. 6,400원의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되겠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통신입니다. 그리고 기저에는 5G가 있죠. 최근 약 한 달 정도 5G 관련된 기업들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G가 이제 상용화가 되었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예전 SK텔레콤이 그랬단 말이에요. 통신 시장을 열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5G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G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점, 또 그에 따라 실적의 개선도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올 4월부터 동사의 주가가 2배 수준까지 뛰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것은 5G에 대한 기대감이 동사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변수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조정이 끝이 나면은 저는 얼마든지 다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손실이 7% 수준입니다. 결코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 구간에서 대략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하면 최고가인 7,350원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9월 5일에 찍었던 7,3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들어보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번째 종목은 아이텍입니다. 0933번님께서 12,500원에 비중 35%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로서 제가 2017년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급등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지금 다시금 또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은 또 적정 주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최근에 좀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좀 크게 나기 시작했고, 근데 실적적인 영업이익적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는 31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88억으로 조금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제가 언급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400억대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차트상 보면 좀 급격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이 크게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되돌림 반등력은 기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이 5,850원 라인입니다. 5,850원 깨지면 저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85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7,900원짜리까지는 반등력을 줄 것 같고 조금 더 잘 나오게 된다면 9,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7,900원짜리까지 일단 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9,400원 정도 라인까지 바라보시면서 기술적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텍에 대해서 워낙 예전에 관심이 좀 있던 종목이셔서 그런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6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이번엔 6632번님의 안랩 59,000원에 비중 10%. 사실 정치 테마주로 더 유명해진 안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예, 현재 5%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미련 없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손절 가격은 매수 가격입니다. 매수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알렙이라고 하는 기업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어떤 것이 가장 클 것인가. 참고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상당히 많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거시경제 다양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종목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철수 전 국회의원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서전이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토대로 출판 기념회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그것이 곧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한 준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해당 종목은 물론이고 관련 써니전자와 같은 기업의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총선을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정치 테마주입니다. 한편으로 많이 밀릴 수 있지만 지금 투자자님은 5% 정도의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인 59,000원까지 밀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년 총선이 있을 때까지 안철수 국회의원의 행보가 분명히 총선에 접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주가가 크게 올라서 이슈가 부각이 더 되면서 크게 올라간다면 그때는 목표 가격을 대략 85,000원까지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일진 머티리얼즈 들어와 있고요. 0628번님께서 53,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진 멀티리얼즈는 일렉포일을 제조하고 있죠. 2차 전지 그리고 전자제품 쪽에 들어가는 응급 지천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산업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당연히 자산가치 대비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수가 밑으로 밀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 왜냐하면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가 나올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고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고 물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일진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기술적 대응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억지로 이거를 막 버티면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버렸다가 내려오면 다시 접근하고 버렸다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왜냐면 억지로 내 생각과 다르게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버티는 거는 극단적 저평가 종목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이미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파동도 잡기가 쉬워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이미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파동이 잡기가 어렵겠죠. 근데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파동을 잡기가 쉬워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 일진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동상 봤을 때 36,200원짜리가 이탈되면 조금 더 저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력을 고려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반등력이 여기서 한 단계 확 나타난다면 42,000원대에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던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42,000원을 한 번 더 터치 가능하고 42,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48,0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잡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48,800원까지 보셔라. 그리고 만약에 이 36,500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그 밑에 자리에서 또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자리는 바로 24,000원짜리입니다. 이미 31,000원짜리도 지지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지금 약간 횡폭격 추세에 놓여져 있는 건데 여기서 이대로 한 번 더 밀리면은 31,000원짜리에서 지지받기보다는 또 이탈가 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겠죠. 그래서 더 안정적인 자리는 어디예요? 24,000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듣고 왔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볼까요? 예, 6960번님의 ICD 13,000원에 비중 40%.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 언제 매도할까요? 예, 오늘 장이 마감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정리하셔서 12% 정도의 수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지 가격대를 확인해 보니까 한 달 정도 딱 되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 10월 10일 그리고 11일 이틀 동안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항도 강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어제 9% 정도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가격을 쉽게 돌파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 비중도 높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의 움직임도 좋은 만큼 현 시점에서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신 다음 다른 종목을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지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6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80.78포인트에 거래됩니다. 2080선 다시 턱걸이를 하면서 박스권 상단입니다. 다시 뚫고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73이 오늘의 저점이고요. 2080선 결국에 장중에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시효과에서 81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수하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의 매수는 1,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연기예금도 681억 원, 팔던 투신마저도 5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이 1,450억 원을 매도하고 있지만 시장 상승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모두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 2차 제재 집행 정지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52,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코스닥도 652 장중 고점 부근까지 다시금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시면 여긴 외국인만 사네요. 코스피는 기관만 사는데 기관이 29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만 팔고 투신연기금은 또 사는 모습. 개인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니까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고요. HLB의 상승폭이 꽤 큽니다. 127,800원대 4%가 넘게 올라가고 CJ ENM은 사실 뭐 프로듀스 101의 악재가 좀 있긴 한데 검찰 조사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어제 PD 수첩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주가에는 이제 더 이상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KMW가 7만 원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펄어비스 1% 상승.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상승, 휴젤은 빠집니다. SK머티리얼즈 올라가고 헬릭스미스는 오늘 특징주에서도 짚어드렸죠.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야기 굉장히 여파가 큽니다. 9만 원 이하까지 장중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소폭의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67,3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제 수요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장 정리해 주실 분,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기분 좋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발 호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 특히 어제 오늘 이어서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급 쪽으로 좀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수 조치를 이끌어왔던 연기금이 2050선 위에서는 수급에 대한 탄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금융투자가 메꿔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감소하는 가운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역시 오늘은 비차익과 차익 모두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비차익 쪽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상승 하락 모멘텀들 오늘 분명히 또 나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로 시장은 움직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은행주 실적이 호재로 나왔다는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스타트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상승 모멘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중 협상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게 아무 딜 없이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는 브렉시트 합의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또한 이제 시장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주식시장에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물 경기와 관련돼서 지표들이 좀 우려스럽게 나오는 부분과 함께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2.2%대로 0.4% 정도 대폭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협상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과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역시전히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시장에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주로 움직였는지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의 질도 좋았지만 그 업종 상승 섹터도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역시 우리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IT 업종과 의약 바이오 업종이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약 바이오 업종과 전기 접점 업종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5G에 관련된 모멘텀이 일어난 이후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불지 않고 있는 통신업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섹터로 좀 보여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IT 업종인데요. IT 업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분기, 3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냐, 혹은 계속해서 내년 1분기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역시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실적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IT 업종들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전년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의 1분기, 2분기에 비한 바닥에 대한 기저효과 대비로 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안도렐리적인 성격이 가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 IT 업종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역시 IT 섹터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까지 해봤고요. 잠시 뒤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지수부터 정리하죠. 코스피는 오늘 0.71% 올라가면서 2082.83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0.8%나 올라가면서 651.9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환율 정리합니다. 환율도 같이 올라갔네요. 2원 60전 올라가면서 1187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코스닥 대차장고 위험수위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사는 게 이 대차잔고 부분이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항상 꼽아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구체적인 얘기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3분기 저점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종을 비롯해가지고 의약 바이오 업종이 이 부분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대차장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차장고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주는 장고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반드시 실물 대차를 한 이후에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가 바로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에 주식 매수와 관련된 상방 쪽 모멘텀 위주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대차 잔고 공매도와 관련된 하방 쪽 움직임을 좀 보신다면 시장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대차 잔고와 관련해서 특히 코스닥 시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 코스닥의 대차 잔고가 지금 우려스러울 만큼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코스피 시장의 대차 잔고입니다. 보시면은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에서의 대차 잔고는 일단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쌍봉의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8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쌍바닥의 모양을 짓고 일어서는 역외관계라고 보신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대차 잔고가 순조롭게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지수와 역시 부합되면서 안정적인 상승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잔고 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코스닥 시장의 대차 잔고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차 잔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9월 초 바닥을 좀 딛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와는 달리 차트와 지금 잔고 지수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이렇게 지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다시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대차 잔고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차 잔고가
전체적으로 인덱스 펀드와 관련돼서 공매도 이외의 물량도 상당히 들어와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차 잔고가 대부분이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대차 잔고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들이 대부분 매수 관련된 부분을 좀 보여주는데 간혹 가다가 매도 관련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의 종목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헬릭 스미스가 골드만삭스의 대폭적인 목표가 하향 조정과 함께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헬릭 스미스라는 자체가 임상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지만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 자체도 상당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물량인데요. 이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분명히 펀더멘탈적 혹은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약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 공매도 종목의 매도와 관련된 레포트가 좀 몰린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대차 잔고 공매도량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위가 신라젠을 비롯해서 대아티아, 이하전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은 바로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을 좀 보시면은 1위의 신라젠과 함께 7위의 HLB, 그리고 9위의 CMG제약, 10위의 HLB 생명과학, 그리고 그 밑에 순위는 26위로 나와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최상단에 들어갈 수 있는 헬릭 스미스까지 상당히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 업종 섹터가 바로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은 펀더멘탈에 기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외국인들의 손쉬운 공매도 먹잇감이 된다라는 점에서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가 좀 관점을 조심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1위부터 10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종목과 헬릭 스미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8월부터 대차 잔고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공매도 물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이 우리가 매수를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단기간에 손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가 8월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약 9월달 한 달 반 정도 만에 약 400만 주 가까이 공매도가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만 주 정도가 상환된 이후에 300만 주 이상이 단기간에 들어온 물량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 공매도 물량이 절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대차 잔고가 높은 코스닥 종목들에 접근할 때 반드시 좀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대차 잔고 신경 써야 되고 지금이 그 시점이 다시금 도래했다라고 주의사항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S&T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우상향으로 잘 가다가 최근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자사주 매각과 관련돼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급락한 이 시점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할 때 접근 못했던 부분을 여기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기차와 수소 전지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구동장치와 관련돼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모멘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에서 지금 대부분 증권회사 레포트의 탑10 종목에 꼽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3분기 실적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S&T 모티브는 전기차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개인 학위와 관련된 방산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탑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CEO가 이런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방산주 역시 수출 전략과 맞물려서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좀 펼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황당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보시면은 지금 급락 이후에 횡보하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신다면 이 시점에서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카카오톡 오픈 시동 내일 종목 330에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을 장중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격 전략, 진입 가격, 청산, 매수 가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서 내일의 종목 330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